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뉴스? 바로 내 이야기죠. 뉴스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죠. 뉴스는 일상이다. 또 이웃들의 소식이죠. 살아가는 게 뉴스 아닌가요? 사람 사는 이야기가 뉴스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오늘의 표정. 사흘 전 11월 21일은 박찬순 여사의 74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이날은 박 여사의 세 딸에겐 가장 슬픈 날, 다른 이름 모를 4명에겐 가장 감사한 날이 되었습니다. 계단에서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진 박 여사의 평소 뜻이었던 장기 기증이 이루어진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기독교인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과 정성을 다해 세 딸을 키우며 나눔을 강조했던 박찬순 여사는 8년 전 뇌종양 수술을 받기 전 생명 나눔의 의지를 강하게 밝히면서 장기 기증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세 딸 역시 큰 슬픔 속에서도 엄마의 몸 일부가 어딘가에 살아있을 테니 마음속에 엄마를 품고 살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동의했습니다. 우리 귀에 맴도는 노래,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보는 영화와 드라마, 책 속에는 사랑 얘기가 넘칩니다. 모든 종교, 모든 성직자도 늘 사랑을 강조하죠. 정치인들도 종교 중요 행사마다 찾아서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하고요. 그런데 세상은 왜 이리 차갑고 매정하고 메말라 있을까요? 분노와 공격과 싸움과 착취, 핍박과 아픔과 상처와 억울함이 넘쳐 흐를까요? 넘치는 말들 중 일부라도 진정성과 실천을 담고 있다면 이렇진 않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돈, 권력 같은 게 없어도 가족과 친지, 일터나 거리에서 만나고 스치는 이웃에게 사랑의 말과 행동, 존중과 배려, 양보와 이해, 공감과 위로 주고받는 멋진 보통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저 역시 말썽꾸러기였던 어린 시절, 반항하였던 청소년기, 갈등과 혼돈의 청년기를 잘 견디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위에 늘 따뜻한 사랑의 품과 손길, 어깨를 내어준 분들이 계셨습니다. 늦었지만 박찬순님의 74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 생명을 받은 4명의 수혜자와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쳐 지나는 모든 분들에게서 박찬순님의 미소가 보이는 것 같은 오늘의 표정이었습니다. 함께 들으실 노래는 엑소 For Life입니다. 천사의 얼굴로 내게로 왔던 미스테리 너란 온기 네 곁에 머물며 널 사랑할 그 한 사람 나란히 추운 겨울 아침도 엑소의 For Life 듣고 오셨습니다. 7288님, 요즘에 너는 너 나는 나, 남을 돌아볼 줄 모르는 시대에 돌아가신 분의 기증이 누군가에겐 빛이 되어 빛나리라 생각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광고 듣고 영화로 만난 세계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넘버원 프로그램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영화보다 재밌고 드라마보다 기다려진다. 영화로 만난 세계. 나라 밖에서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한편의 영화처럼 드라마틱하게 전해드리는 코너죠. 영화로 만난 세계, 임주리 중앙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드리기가 좀 뭐한 게 겨울이라 환절기라 몸이 조금 불편하셔서 혹시 몰라서 마스크를 좀 쓰고 네.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네, 목이 아프진 않고 두통이 있는데 네. 요새는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네.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오늘은 마스크 쓰고 진행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까봐 네. 배려심 빨리 나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네, 꼭 쉬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혹시라도 소리가 조금 답답하게 들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양해를 좀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한 나라박 소식 상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의 제목은요. 바이든한테 협조해줘. 드디어 지시한 트럼프.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의 주연 배우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했는데요. 네. 연말에 나무주연상, 뉴스하이킹 나무주연상을 드려야 되나? 제가 드려야겠어요. 그러게요. 네, 어떤 얘기죠 오늘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패배를 시인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3일이죠. 바이든 당선인이 정권 인수를 할 수 있게 협조하라고 백악관 직원들과 연방 총무청에 지시를 했는데요. 네. 사실 그동안 이제 뭐 그런 도움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통신 보안은커녕 바이든 측에서는 사무실조차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는 바이든 인수위가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대선이 치러진 지 무려 20일 만이고요. 네. 바이든이 승리 선언을 한 지 16일 만입니다. 네, 다행스럽긴 한데 네. 지금 사실상 패배 시인이라고 말씀하신 건 네. 여전히 공식적으로 승복하는 건 아니다 이거 아닙니까?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쭉 주요 외신들의 헤드라인을 살펴봤어요. 예. 그랬더니 다 이렇더라고요. 바이든이 공식적으로 인수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예. 바이든 인수위가 공식 출범했다. 예. 트럼프가 수그러들었다. 트럼프 기세가 꺾였다. 어허. 다 이렇게 뭔가 애둘러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기사들을 봤더니 네. 공식적으로 승복한 게 아니기 때문이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트럼프는 청무청에는 뭐 도와줘 이렇게 협조를 지시하면서도 자기 트위터에는요. 우리는 계속해서 싸울 것이며 우리가 이길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하, 여전히. 네, 그러니까 선거 관련 소송은 계속하겠다는 얘기고요. 예. 결국은 자기 지지자 결집을 이제 계속해 나가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도대체 승복인지 불복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좀 사실상 패배를 시인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록 사실상이라는 단서가 붙긴 하지만 이 트럼프의 모습과 성격 비춰봤을 때는 절대로 끝까지 양보 안 할 것 같더니 네. 이렇게 생각을 바꾼 계기가 혹시 있나요? 네, 그 재검표를 요구했었잖아요. 네. 트럼프 측에서. 그런데 조지아주에서 재검표 끝에 결국은 바이든이 승리를 했다고 완전히 쐐기를 받았고요. 그랬죠. 박았고요. 예. 예, 미시간주 등 트럼프가 조금이나마 희망을 걸고 있었던 다른 주들에서도 네. 바이든 승리를 공식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아하. 이게 아마도 컸을 것 같아요. 소위 러스트 벨트. 네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건 바이든 내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이든이 내각을 어떻게 꾸릴 것이냐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가 됐는데요. 그렇죠. 특히나 중요한 거는 외교 안보 라인이겠죠. 예. 또 우리에게는 외교 안보 라인, 그중에서도 한반도 라인이 누가 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바이든 당선인이 23일 외교 안보 분야에 누구를 지명했는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도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다자주의 그리고 동맹, 협력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원칙으로 외교 정책을 이끌어 나갈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째째한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 큰 형님 미국 다시 돌아오겠다. 네, 이렇게 그렇게. 이해가 네. 되는데 그 중심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 네. 국무부 장관, 우리나라로 치자면 외교부 장관 네. 역할인데 지명됐더군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강경화 장관의 카운터파트가 될 그렇죠. 그런 사람인데요. 토니 블링컨, 바이든과 무려 20년 가까이 함께 해온 최측근입니다. 네. 지금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명자들도 거의 대부분이 바이든과 이렇게 동거동락을 해왔던 최측근들이에요. 네, 근데 토니 블링컨 이 사람만 보면 외교관 집안에서 자란 이 분야의 금수저고요. 네. 네, 뭐 보도들 보면 대북 강경파다, 뭐 강경론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예. 좀 살펴보니 뭐 그렇게 대북 강경파 이렇게 보기보다는 정통 외교관 그렇다 보니까 정통 관료 네. 당연히 좀 원칙을 좀 중요시하는 사람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대북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확실하게는 저희가 당연히 알 수 없지만 네. 짐
짐작할 수 있는 건 이렇습니다. 이 토니 블링컨 그리고 바이든도 마찬가지고요. 정상들끼리 만나서 단판을 짓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 매우 싫어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제 없다. 네, 이게 누가 하던 거냐? 트럼프가 트럼프. 하던 거죠. 네. 예. 네, 그 톱다운 방식 조금 쉽게 설명해드리면, 야, 그냥 너랑 나랑 1대1로 얘기해서 큰 시켜. 틀에서? 네, 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북 정책 굉장히 맹비난해왔던 사람이에요. 네. 왜냐하면 톱다운 방식이 좀 시원한 맛은 있죠, 보기에. 근데 사실은 원칙과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좀 하게 되는 면들이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지적해왔던 사람이라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 밖에 또 눈에 띄는 사람 누가 있죠? 네, 비서실장. 비서실장이면 뭐 정말 가까운 사람이겠죠. 바이든 당선인과. 그렇죠. 네, 역시나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론 클레인. 바이든이 부통령이던 2009년에 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빌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네. 이제 뭐 선거 캠프에서 일해왔던 굉장한 베테랑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영화 리카운트의 예, 예.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네. 이 밖에도 재무장관 그리고 유엔 대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아주 여러 지명자들도 이제 공식적으로 좀 발표가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인물 중에 딱 눈에 띄는 게 재무장관. 네. 이게 제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잖아요. 네. 우리나라로 치자면 한국은행장 정도 유사한 것 같은데 네. 뭔가 이건 좀 이상하다. 연준 의장 출신이 재무장관을 간다. 이거 뭐 사례가 있나 싶을 정도로 흔치 네. 않고요. 네.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네. 흘러갈까? 서로 다른 역할인데 말이죠. 네. 네, 이 내용은 임주리 기자가 다음에 다시 좀 많이 네. 깊이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천천히 보고 또 네.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네, 그러면 임주리 기자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의 제목은요. 바이든 시대에 더 바빠진 중국.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대선에 관심 초집중이었는데 그중에서도 중국 만만치 않았겠죠. 그럼요. 가장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본 나라가 당연히 중국이었을 겁니다. 그러게요. 네, 과연 트럼프가 되는 게 좋을지 바이든이 되는 게 좋을지 엄청나게 계산을 해왔는데 네. 여러 외신들과 그리고 전문가들의 공통된 얘기는요. 바이든도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는 트럼프에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와 시진핑의 싸움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바이든의 모든 것이 트럼프와 달라도 대중국 정책만큼은 쉽게 버리지 못할 거라는 분석들이 나오는 건데요. 그래도 달라지는 건 당연히 있겠죠. 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일단은 트럼프처럼 이렇게 막 뭔가 독서를 퍼붓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들이 나와요. 네. 바이든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렇죠. 점잖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심각하고 미국 내 분열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서 네. 미중 무역 전쟁은 일단 휴전 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판 붙더라도 일단은 두 가지 분야에서는 분명히 협력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죠? 그 두 가지가 예. 바로 기후변화 대응과 아하. 코로나19 대응입니다. 아하. 네,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리 싫어도 서로 협력할 것이다. 이런 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쨌건 그 두 가지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독소를 퍼붓거나 이런 긴장 고조는 안 시킨다라고 한다면 네.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더 반가운 존재인 것 같긴 한데요. 네. 지난 시간에 분명히 임주리 기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 중국이 무조건 반기지는 않을 것이다. 네, 네.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오히려 바이든이 더 어려운 상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혼자서 중국을 때렸다면 예. 왜냐하면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고 동맹도 좀 우습게 보던 맞아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혼자서 중국을 때렸다면 바이든은 동맹들과 함께 중국을 때릴 가능성이 좀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든은 다자주의, 동맹, 협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중국 나 혼자 때리지 않아. 같이 할 거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네. 또 트럼프보다 인권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면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든가 뭐 네. 홍콩 이런 인권 문제에 있어서 티벳 문제라든지. 예. 더욱 강력하게 비판할 가능성도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네. 그러니까 혼자서 막 화나서 때리는 것보다 여러 명이 이렇게 웃으면서 때리면 더 아프고 더 네. 상처가 클 것 같긴 합니다. 네.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정부 이래저래 지금 바쁠 텐데요. 네. 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대변인을 통해서 외교부 대변인인가요? 이렇게 통해서 바이든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긴 했지만 예. 12월에 좀 아주 그 대통령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 제대로 끝나고 그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좀 인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눈에 띄는 활동이 바로 왕이 중국
중국 외교부장이죠. 네. 네, 왕이 외교부장이 현재 일본에 가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내일은 우리나라에 방문을 하는데요. 네. 이미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여름에 유럽 국가들을 돌면서 협력을 구한 바가 있어요. 네, 어떻게든 우군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안간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이 소식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당연히 한국에게 아주 제일 중요한 동맹이고 네. 중국은 그 반면에 우리의 제1교역국 네. 또 남북관계 풀 때는 중국 대단히 중요한 역할 그럼요. 하고요. 네. 근데 만약에 미국이 동맹으로서의 반중국 노선에 동참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 두 공룡 사이, 두 고래 사이에 낀 새우등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우려가 많아서 빨리 전략 세워야 될 테고 당연히 지금 세우고 있겠죠. 네, 제가 이 뉴스 두 가지를 지금 좀 집중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 점 때문이죠. 예, 우리가 그러게요. 지금 빨리 전략을 세워야 하니까요. 네. 예. 하여간에 참 여전히 우리가 약소국 서름을 얘기해야 된다니 아프긴 한데요. 또 중국 관련 소식 하나 더 있다고요? 네,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 그리고 아그네스 차우, 이반 램 이 세 명이요. 지난 23일에 불법 집회를 조직하고 선동했다는 혐의로 구류 처분을 받고 수감이 됐습니다. 예. 네, 이제 혐의는 지난해 6월에 벌어진 대규모 시위를 조직했다는 혐의였는데요. 조슈아 왕이 이런 말을 하고 들어갔어요. 감옥에 가둔다고 해도 우리를 멈추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예. 네, 이렇게 밝히고 이제 결국은 수감이 됐는데 다음 달 2일 선고할 예정이라는데 최고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금 알려졌는데 네. 다만 홍콩 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라서 무기징역형까지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홍콩 네. 민주화의 상징 조슈아 웡 네. 징역 5년형이라면 상당히 무겁고 오래 걸릴 텐데요. 함께 볼 영화도 추천을 해주시죠. 네, 조슈아 웡 행동이나 뭐 발언 하나하나 보면 이 친구가 정말 20대 청년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성숙하고 맞아요. 예, 정말 어떤 아우라가 느껴지는데요. 네. 제가 예전에 조슈아 웡 소개를 한번 하면서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다큐멘터리 우산혁명이란 작품을 소개해드렸어요. 네네 기억납니다. 네, 예. 이 다큐멘터리는 조슈아 웡의 활동을 짚어보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네. 제가 이번에 지금 소개해드릴 영화는 1987이라는 우리 영화입니다. 우리나라 영화인데요?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슈아가 한국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항상 언급하는 게 바로 이 영화예요. 아하. 네, 정말 감명 깊게 봤다. 그리고 힘이 빠지고 우울할 때마다 보는 영화다. 이렇게 꼽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조슈아의 어떤 성숙한 면 그리고 그의 강인한 의지에 어쩌면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 영화 들고 나왔는데 네. 알다시피 1987은 장중환 감독이 만든 우리 영화고요. 우리의 민주화 운동을 다루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30여 년 전에 우리 얘기가 영화로 만들어져서 현재의 홍콩 시민들에게 힘을 주고 있다는 점이 참 뭉클하면서도 가슴이 아파서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네. 네. 태국에서도 지금 민주화 운동하는 청년들이 네. 1987과 광주 얘기를 하면서 네. 우리나라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뭉클하고 가슴이 좀 아프네요. 네. 자, 임주리 기자가 준비한 마지막 소식의 제목은요? 불타오른 과테말라 의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러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중남미 국가, 정확히는 중미 국가죠. 네. 과테말라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고 있는데 분노한 시위대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예. 의회에 부르질렀어요. 중남미 국가 대부분이 지금 코로나19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예. 거의 대부분 정부가 좀 손을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지난주 과테말라 의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상을 확 깎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보건복지라든가 이렇게 민생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된 예산들을 확 줄였습니다. 아이고. 그렇다 보니 그간 쌓인 과테말라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을 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중남미 여러 국가들이 지금 코로나19 타격을 받았고 네. 뭐 뒤숭숭하잖아요. 네. 중남미 국가들 사실 얘기를 하자면 제가 참 이것도 가슴이 아프죠. 예.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좀 시위가 덜했지만 진짜 지난해에는 대부분 국가에서 반정부 시위가 많이 일었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또 페루가 정말 페루.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네. 아주 짧게만 소개를 해드리면 몇 주 전에 마르틴 비스카라 대통령이 의회의 탄핵으로 물러났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임시 대통령이 들어섰는데 이번에는 이 임시 대통령을 국민이 못 받아들인다. 반대 시위를 심하게 해서 5일 만에 사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프란시스코 사가스티라는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서 헌법에 따라서 임시 대통령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이걸 계산해 보면 일주일 만에 대통령이 2번이나 바뀐 겁니다. 아이고. 예, 예.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도 혼란이 가라앉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어허. 이 페루 상황도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지난번에는 칠레의 네. 폭동과 그다음에 뭐 군사 정권이 만든 헌법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아직까지도 개헌 과정은 진행 중이 되고요. 그렇죠. 중남미 여러 나라가 참 어렵네요.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요, 네. 비스카라 대통령 네. 왜 그렇게 의회의 미움을 받고 탄핵까지 됐죠? 이 말씀드렸듯이 대중의 사랑은 굉장히 받았던, 국민의 사랑은 받았던 대통령인데 부패 개혁을 밀어붙인 게 좀 문제가 됐어요. 어허. 왜냐하면 부패 개혁 그러면 기득권층을 손봐야 되는데 그렇죠.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와 사사건건 충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 네, 그래서 조금 이게 좀 이렇게 짧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고요. 그래서 네. 결국은 의회 쿠데타라고 국민들이 이름 붙인 의회 쿠데타라고 해서 밀려났고요. 그래서 시위 과정에서 사망하는 시민까지 나왔을 정도로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탄핵된 비스카라 대통령은 국민들에겐 지지를 많이 받는데 네. 부패척들 한다고 이 기득권들인 의회 의원들이 다 기득권일 테니까 네. 충돌이 일어났고 네. 의회에서 탄핵을 시켜버렸고 결국 밀려난 거죠. 결국 밀려나고 네. 그래서 의회에서 다른 대통령 내세우니까 국민들 안 돼. 그렇죠. 뭐 싫어 이렇게 네. 되는 거 이런 거네요. 네, 네. 이야 참 하루빨리 좀 정말 수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엔딩 크레딧 나갈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이번 주 영화로 보는 세계에 대한 한 줄 평 주시죠. 네, 지금 미국과 중국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우리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정신 바짝 차리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중앙일보 임주리 기자였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빨리 나으시고요. 네. 다음 주에는 정말 힘차고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재밌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국제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MBC 라디오 뉴스 하이킥의 하이라이트 민자영 리포터 날씨와 도로 상황 전해주세요. 네, 추운 날씨에 코로나까지 더해지면서 몸도 마음도 모두 움츠러드는 요즘인데요. 일단 내일 오전 이후로 이 추위에 대한 걱정은 잠시 내려놔도 괜찮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전국이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 사이로 좀 춥겠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영상 9도, 광주, 대구 13도 등으로 예년 기온을 되찾아갑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다시 영하권의 매서운 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니까 건강관리는 꾸준히 해두시고요. 날씨 대체로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내일 밤부터 미세먼지가 유입됩니다. 호흡기 건강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한편 고속도로 위로 정체는 이제 많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 부천부터 신월 가는 길이 좀 어렵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은 매송부터 용담터널까지 5km, 이후로 일찍부터 금천까지는 3km 구간이 막힙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교통정보 민자영이었습니다. 잠시 후 원더풀 라디오 강수지입니다가 방송됩니다. 8시 5분에 만나요. 남형도 기자의 특별한 체험을 생생하게 들어보는 코너죠. 라디오 체헐리즘 시간입니다. 오늘도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남형도입니다. 매번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진지하게 특별한 체험을 하고 오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체험기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 인천 계양산에 갈 곳 없는 개 192마리가 모여서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시민들이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서 제가 직접 사료도 주고 물도 주면서 하루 봉사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아하, 네. 유기견 보호소, 개 네. 보호소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남영도 기자가 다녀온 이 보호소는 그 전에 아주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있었던 곳이라면서요? 원래 1992년부터 네. 개농장이었던 곳입니다. 개농장. 네. 그래서 300마리가 넘는 개들이 있었다가 이제 그 땅이 또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농장주가 불법으로 계속 운영을 해왔었던 곳이고요. 구청에서는 이제 2017년부터 불법이니까 철거하라는 명령을 계속 내렸었고 네. 올해 8월까지가 유예 기간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철거하려고 하면 그 개들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갑자기 또 다 도살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사실을 안 시민들하고 동물보호단체가 같이 해서 개들을 구하고 이제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럼 그것이 임시보호소일 텐데요. 네. 그동안 이 개농장이란 곳에서 개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안 가는데 그동안 여러 보도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랬죠. 참혹한 실상도 봤고요. 남영도 기자가 보호소에서 자원봉사자분들을 만나서 들었던 얘기를 음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보면 어떠세요? 애들이요? 많이 꺼내주고 싶죠. 그렇죠. 여기보다 좀 더 좋은 데로 가고 싶죠. 그러니까요.
그나마 그전에는 뭐 뜬장이었다고. 예, 맞아요. 뜬장 때부터 보신 거예요? 예. 주로 그때는 거의 누워 있거나 앉아 있는 것보다 서 있는 게 더 많았는데 내려오고 나니까 편해서 그런지 이제는 앉아 있고. 그래도 조금씩 줄어드는 거는 어디 보낼 때가 입양 가고. 입양 가고. 아이들이 이제 참 다 똑같지만 네. 그래도 컨택을 받아야지만 입양을 가니까 완전히 다 가진 못해서. 그 전에는 뜬장이었다 이 말이 딱 귀에 꽂히는데요. 네. 이 뜬장 정말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그러한 그 감금 수용 시설이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그 무릎 높이 정도로 철창이 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야 이제 키울 때 배변을 할 때 밑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개들이 이제 불편하니까 서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이렇게 막혀 있는 마루 같은 게 아니라 격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로 용변이 떨어지도록. 네, 뚫려 있는. 그러니 네, 그런 형태입니다. 곳에서 개들이 어떻게 편하게 있겠어요. 계속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밖에 없지. 네, 제가 직접 또 들어가 봤는데. 직접 들어가 보셨어요? 그 안에? 네. 이거 앉아봤는데 이게 확실히 엉덩이가 백이고 너무 불편해서 서 있는 게 왜 편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앉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그런 개농장이 철거되면서 개들 생활하는 환경은 나아지긴 나아졌겠네요.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가보시니까? 펜스를 이제 뜬장을 철거하고 펜스에 들어갔고요. 네. 근데 여전히 굉장히 비좁은 공간이어서 예. 이제 큰 개들이 또 많잖아요. 네. 근데 비좁은 공간이었고 다행히 뭐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지 않고 사료를 먹으면서 생활하고 있고 예. 사람을 반기지만 또 피하는 개들도 있었고 근데 좀 오랜 뜬장 생활로 좀 몸이 아픈 애들이 좀 많아서 사료와 물을 아예 안 먹는 개들도 있었습니다. 안 먹어요, 아예. 네. 그냥 가만히 누워 있더라고요. 네. 아니 말씀 들어보면 개농장에 있을 때보다 환경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네. 그 이전에 있었던 상처가 계속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기도 그런 것 하고요. 같습니다. 여전히 또 해결해야 할 일들이 또 남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서의 활동들이 네. 불법이고 계양구청에서는 계속 철거를 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보호소로 바뀌었는데 네. 여전히 계속 불법인이 나가라, 네, 철거해라. 맞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이제 향후 부과하고 예. 그래도 안 되면 형사 고발을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계양구를 도와주는 거 아닌가요? 그 위험하고 환경이 안 좋은 개농장을 시민들이 나서서 보호소로 이렇게 개들을 300마리 넘는 개들을 보호해주고 있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이걸 철거하라라니 왜 철거하라고? 물론 불법이란 건 알겠지만 네. 그러니까 뭐 그 원칙적인 것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 개발 제한 구역에서의 토지 형제 변경 이런 것들은 불법이다. 그러니까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유예 기간을 그동안 이제 충분히 줬다라는 입장이어서 더는 연장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보호소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시설이라고 하고 특히 식용견으로 길러진 애들이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아니다. 유기견 보호소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식용견과 뭐 반려견이 다르다. 이건 꼭 그 사람에게 인종차별하는 거랑 같이 들리는데 개가 무슨 이게 그렇게 키우고 식용으로 쓰니까 그런 거지 원래 다른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뭐 목적 자체가 개농장이었기 때문에 그걸 지금 개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입장이었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겨울 지금 와서 계속 추워지고 있고요. 계양구청 요구한 시간은 이미 지났고 잘못하면 물리적 충돌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계양구청이랑 같이 이제 좀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인데 최대한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유예 기간을 좀 충분히 줘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게 도사견이나 이제 좀 큰 개들이 많다 보니까 국내 입양은 또 잘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해외 입양을 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만만치 않죠.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게 안 받잖아요. 맞습니다. 자꾸 예쁘고 귀여운 것만 받지. 네, 그래서 좀 실제로 부지도 옮겨야 될 부지도 필요한 상황이고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시민들이 나서서 보호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영도 기자 기사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어디서 무엇을 위해 태어났든 현재 어디에 있든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고민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곳이 보호소이며 개들은 보호 대상이다. 너무 가슴 와닿는 말이에요.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신다면요. 뜬장에서 새끼로 키워졌다가 구조된 안소니라는 개가 있었어요. 안소니. 그래서 이제 얘가 미국에 입양을 가게 되어서 제가 목욕 봉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시켰는데
다 시키고 이제 이름표도 달아주고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출국을 해서 새 보호자를 만났거든요. 예.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너무 예쁘고 밝고 잘 뛰어놀고 이런 모습인 거예요. 네. 그럼 과연 이제 보호 대상 반려동물과 식용견을 가르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인 거죠. 맞아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3528님 문자 주셨는데요. 보호소에서 2마리를 한 마리는 7년, 한 마리는 2년째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는 저로서는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 속에 사는지 잘 압니다. 뜬장은 지옥이에요. 평생 그 속에 살던 애들은 처음 땅에 내려놓으면 걷지도 못해요. 아이들 버리지 마세요. 그곳은 지옥입니다. 내 손을 떠나면 보호소에서 더 잘 살겠지? 큰 착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너무 귀엽네요. 네, 너무 귀엽네요. 검은색 강아지, 또 노란색 강아지 이렇게 있는데 이 참 너무 가슴이 아픈데 바로 어제 일어난 일이죠. 그 입양 보낸 지 2시간 만에 도살당한 진돗개 사건 법정 구속됐고 6개월형 받았는데 뭐 이런 일들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결될 수 있을까요? 대책이 뭔가요? 이게 축산법상 개가 아직도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량으로 키우고 이제 개농장 같은 것들이 이제 여전히 계속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근본적으로 여기에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또 아이러니한 게 축산물 관리법상으로는 안 돼 있어요. 개가 위생 관리가 안 돼요. 네, 가축이 아니어서 맞아요. 이게 위생 관리도 안 되고 도살장을 관리하는 것도 이제 허가를 받게끔 해야 하는데 축산물 관리법상에서는 또 개가 가축이 아니다 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도살도 이제 잔인한 방법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위험하고 사람이 먹는데 뭐가 어떻게 되는지 관리가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소장님도 의원 시절에 좋은 법안을 많이 발의하셨었지만 이게 여전히 또 통과가 안 된 무산된 상황이었었고요. 그 동물보호법에서도 사실 동물학대 규정이라는 게 잔인하게 뭐 학대를 했다라든지 뭐 정당한 이유가 없이라는 이 애매모호한 표현 때문에 처벌을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임의도살 금지법 발의했다가 그분들께 살해 협박도 당하고요. 뭐 사무실에 몰려오시고 뭐 항의 시위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런 건 제가 얼마든지 다 감당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작 통과를 해야 할 농해수위 위원들께서 통과를 안 해주셔가지고 결국 무산되고 말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꼭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남영도 기자께서 좋은 기사 계속 써주셔서 함께 이 관심 끝까지 좀 놓지 말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8911님 남 기자님 오늘 체험 진짜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맙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개양산 개들에 대한 대책 빨리 세워져야겠습니다. 계양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호소드립니다. 좀 이 생명들에 대한 좀 존중과 배려심 베풀어 주시기를 좀 호소드리겠습니다. 오늘 체험 잘 들었습니다. 남 기자 다음 주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끝곡으로 SIA의 Puppies Are Forever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 모두 시아네요. 네, 시아의 Puppies Are Forever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세상이 올 때까지 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일도 더 높이 뉴스 하이킥 하세요. Puppies are forever, not just for Christmas. Puppies are forever, not just for Christmas. Puppies are forever, not just for Christmas. 'Cause they're so cute and fluffy with shiny bones. 이번에는 잉글랜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침착하게 빛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가 말한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는 천천히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좋으셔서 사람들에게 달콤한 사탕을 주시고 곧바로 손을 치시면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않고 나를 짓밟고 싶어 하십니다. 7월 말, 어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나의 대학 입학 시험을 축하하기 위해 할머니와 삼촌이 나를 위해 파티를 조직하고 싶다.
나는 혼란스럽고 혐오감을 느낍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그들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도다이다이 시간이 되자 그들은 다시 나타났다. 사람의 마음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당신은 화를 냈습니다. 결국 나는 할머니로서 공로 없이 아이들을 돌보곤 했다. 왜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나는 기억 속의 얼굴 위에 바람과 서리로 덮여있던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논쟁할 힘을 잃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아. 그녀는 나를 노려보았고 습관처럼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도덕적인 시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돌봐달라고 하기 전에 한 해의 이야기를 했다.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고 결국 나는 그 빚 덕분에 송간의 집에서 자랐다. 나는 마침내 동의했다. 그때 저는 아직도 어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교훈을 가르쳤다. 그것은 그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주말에 어머니와 저는 할머니 차에 탔습니다. 떠나기 전에 부이에게 추홍을 만나고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는 동의했고 입술 모서리가 말려 있었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오후 6시까지 기다렸다. 너, 이 파티가 돈을 많이 썼으니까. 큰 호텔에서 개최되며 금, 립스틱, 화려함, 반짝이는 크리스탈 샹들리에를 사용합니다.